진우야, 이거 다 내가 고친 거야? 어, 누나, 어머니 집이 여기저기 오래돼서 손봐드린 거야. 진짜 오래됐잖아. 진우가 그 말을 하자마자 서연이는 그새 얼굴이 달아오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걸 왜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해버렸어? 어머니 집이라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야? 진우도 그 말을 듣고 표정이 굳더니 서연이를 빤히 쳐다보며 한숨을 쉬더군요. 그동안 늘 묵묵하게 누나 말 듣던 진우였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얼굴이 굳은 채 단단히 맞받아치듯 말하더라고요. 누나, 이게 따질 일이야? 어머니 편히 지내시라고 내가 고쳐드린 거고. 내 돈 들여서 한 건데 왜 상의가 필요한데? 그러자 서연이는 황당하다는 듯이 고개를 저으면서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어이없네. 이 집은 결국 어머니 재산이잖아. 나중에 상속받을 사람은 너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둘인데. 그렇게 큰 돈 들이는 일은 가족끼리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진우는 그 말을 듣고 차분히 잊지 못하고 한 걸음 다가서며 단호한 말투로 대답했어요. 상속이니 뭐니?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어머니 혼자 계신 거 알면서도 언제 얼굴 한번 제대로 비춘 적이나 있어? 서울에서 바쁘다고 얼굴 안 비친 게 대체 얼마인지 기억이나 해. 서연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자존심이 강한 애라 쉽게 물러나지 않았어요. 다시 진우를 쏘아보며 맞받아쳤죠. 내가 안 챙겼다고? 나도 내 일하느라 바빴어. 서울에서 식당 하나 유지하려면 얼마나 고생되는지 진우 너 알긴 해. 진우는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다. 누나가 하는 일 고생인 거 알아. 근데 그거랑 어머니 챙기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일이 바쁘면 어머니가 혼자 지내는 게 당연해지는 거냐고? 진우의 매서운 말에 서연이도 뻔뻔하게 더는 말을 못하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진우는 내 눈을 한번 쓱 바라보더니 한층 차분한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난 그저 어머니께 잘해드리고 싶을 뿐이야. 어머니 혼자 사시니까 편하게 해드리려고 수리한 거야. 내 돈으로 다 한 거니까 누나가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어.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 박영희님의 두 자녀분이 싸우고 있는데요. 서연 씨와 상의도 없이 진우 씨가 어머니의 낡은 집을 리모델링해서 고쳐줬던 게 발단이 된 것 같네요. 박영희 님도 상속을 들먹이며 싸우는 서연 씨에게 서운하면서도 당하지만은 않겠다고 결심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갚아줬는지 한번 사연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칠순을 맞은 박영이라고 합니다. 세월이 어찌나 빠른지 벌써 이렇게 나이가 들었나 싶어요. 젊었을 땐 자식들 키우고 남편과 가정을 꾸리는 일로 정신없이 살았죠. 그러다 보니 스스로 나이가 든다는 생각을 할 틈도 없이 훌쩍 시간만 흘렀던 것 같네요. 지금은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벌써 몇 년 전에 떠났거든요. 참 곁에 있을 땐 티격태격하던 사람이었지만 막상 떠나고 나니 빈자리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남편과 함께 살던 이 집에 혼자 남아있으니 온갖 추억들이 매일 새록새록 떠올라요.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그저 남편이 좀 더 오래 곁에 있어줬으면 하는 아쉬움 뿐이죠. 아이들이 둘 있어요. 내 눈에 둘 다 참 귀하고 소중한 자식들이지만 성격이 어찌나 다른지 한 뱃속에서 나온 게 맞나 싶을 때가 많답니다. 큰아이는 딸, 이름은 서연이에요. 둘째는 아들이고 이름은 진우죠. 우리 서연이는 어릴 때부터 공부 욕심이 많아 유학까지 다녀왔어요. 지금은 서울에서 번듯한 식당을 운영하며 자기 일을 잘 해내고 있는 똑 부러지는 딸이에요. 늘 바쁘고 자기 일에 몰두하는 게 서연이 성격이라 고향 집에 자주 찾아오지는 못하지만 전화나 문자로 종종 안부는 물어와요. 아무리 딸이 잘 나가고 있어도 어미 입장에서는 얼굴 볼 수 없으니
그게 얼마나 섭섭한지요. 그래도 자주 연락 주려고 노력하는 걸 보면 고맙고 기특해요. 서연이도 나름대로 열심히 사느라 바쁘니 그러려니 하면서 지내죠. 반면 둘째 진우는 가까이서 늘 내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아들이에요. 진우는 자기 아버지가 물려준 철물점을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어요. 참 감사한 건 철물점 일을 시작한 후로 고향을 지키며 자주 나를 찾아주고 집안일도 살뜰히 챙겨준다는 겁니다. 어쩌다 자질구레한 술이나 고쳐야 할 일이 생겨도 진우는 뚝딱뚝딱 뭐든 잘 해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이 나이에 자식한테 이런저런 부탁을 할 수 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진우는 늘 엄마 먼저 생각해 주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어쩌다 진우가 집에 와서 어머니, 뭐 불편한 건 없으세요? 하고 물으면 어찌나 고맙던지 나도 모르게 웃음이 절로 납니다. 아이 둘 다 소중하지만 가끔은 두 아이가 나를 대하는 마음의 차이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큰아이는 이제 자기만의 인생을 찾아 바쁘게 사는 것도 이해가 되고 둘째는 내 곁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주니 내 마음이 한결 따뜻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두 자식이 서로를 아끼고 모두가 화목했으면 하는 소망이 커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마음이 더 간절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나이 들수록 자식들 얼굴 보는 게 제일 큰 즐거움이더라고요. 딱히 자랑스러운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끔 얼굴이나 비춰주면 마음이 든든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첫째 딸 서연이와의 관계는 요즘 들어 좀 서운한 구석이 많아졌어요. 어릴 때부터 서연이는 참 똑 부러지고 당차게 자기 할 일을 찾아가던 아이였어요. 공부 욕심도 많고 하고 싶은 일은 꼭 해내고야 마는 성격이었죠. 그 덕분에 유학도 다녀오고 서울에서 자기 이름 걸고 식당까지 차렸으니 잘 컸다는 생각에 참 뿌듯했습니다. 서연이는 원래도 바빴지만 서울로 가서 식당을 차린 뒤로는 얼굴 보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처음엔 고생하며 자리 잡는 거니 이해해주고 싶었죠. 언제부터인가 연락도 뜸해지고 한동안 딸아이가 사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게 그저 인터넷 사진 몇 장 가리고 소문뿐이었어요. 매일같이 바쁘게 산다며 서울에 자리 잡은 지 몇 년이 되도록 고향 집엔 발길을 끈다시피 한 상태입니다. 뭐, 내가 딸이 잘 되길 바랐으니 그러려니 하고 싶어요. 그런데도 섭섭한 건 어쩔 수가 없더군요. 한 번은 내가 먼저 전화를 걸어봤어요. 아무리 바빠도 자식이 부모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싶어서요. 서연아, 잘 지내니? 엄마, 왜 전화하셨어요? 지금 한창 점심 장사하는 중이에요. 대답부터가 그 모양이었죠.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그 전화 받는 목소리 톤에서 딸 아이가 얼마나 귀찮아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도 참았어요. 정말 바쁘다니까. 그래서 그냥 안부나 물으려 전화했다. 뭐 불편한 데는 없냐 물어봤죠. 그랬더니 무슨 말을 하든 쳐내기 바쁘더군요. 아, 엄마는 그냥 진우 불러서 해결하세요. 저 지금 정말 한가하질 않아요. 입이 바싹 말랐습니다. 그래도 첫째라 서울까지 나가 자리 잡은 딸이 힘들까봐 걱정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한마디 더 물어봤어요. 혹시 힘든 건 없는지, 요즘 일은 괜찮은지. 그러자 서연이가 그 짜증 섞인 소리로 대답하더군요. 엄마, 저 지금 밥벌이 하느라 정말 정신이 없어요. 엄마가 할 말 있으시면 다음에 전화해 주세요.
끊을게요. 참 씁쓸했어요. 분명히 자식 잘 되는 게 부모 마음인데 어쩌다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건가 싶었죠. 자식 키운 보람이 이런 거라면 부모라는 게 대체 무슨 존재인가 싶고 내 얼굴을 한번 보려고 하지 않는 아이에게 무슨 할 말이 더 있겠나 싶어 그 뒤로는 전화도 잘하지 않게 되더군요. 그래도 아침마다 서연이가 보내는 짧은 안부 문자 하나에 위로받곤 했어요. 엄마 잘 계세요? 식당 일은 잘 돼가요. 뭐 이 정도의 대화랄까? 일말의 기대를 걸고 그저 혼자 소가리만 하고 지냈습니다. 얼마 전엔 진우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연이가 식당을 좀 크게 키우려고 준비 중이라고요. 가게 운영하며 성공 가도를 달리는 모양이라 대견하기도 하고 그래도 엄마 생각을 좀만 해주길 바랐지만 딸은 여전히 오지 않더군요. 우리 진우는 어려서부터 묵묵히 자기 일을 잘 해내는 아이였습니다. 서울에서 자리를 잡겠다며 가버린 서연이와는 달리 진우는 물려받은 철물점에서 뚝딱뚝딱 손님도 받고 주문도 처리하며 부지런히 일을 배우고 금세 자기만의 철물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은 그럭저럭 생활도 안정됐고 덕분에 자주 집에 들러 이것저것 살펴주고 챙겨주고 어쩌다 내가 부탁하지 않아도 알아서 나서주는 게 참 고맙기만 해요. 몇 달 전에도 진우가 철물점에서 일 끝나고 집에 들른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창문을 열어두고 있었는데 진우가 대뜸 집안을 둘러보더니 그러더군요. 어머니, 이 집 여기저기 손볼 곳이 많네요. 집도 꽤 오래됐고. 아니 뭐 사람이 사는데 그렇게 별다른 불편함은 없었어요. 물론 군데군데 균열도 생기고 비가 오면 지붕에서 물이 샌 적도 있지만 그런 건 그때그때 밑에 바가지 하나만 두면 되니까요. 임시 방편으로 버텨온 터라 별 수 있나 싶었죠. 하지만 진우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다리도 꼬고 앉지도 않고 여기저기 발판을 밟고 구석구석을 둘러보더라고요. 내가 그냥 대충 버티고 있다는 걸 알아챈 건지 진우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어요. 어머니, 이 집 이제 본격적으로 고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봐드린다고 봐드렸는데 자세히 보니 몇 군데 균열도 심하고 이렇게 놔두면 안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리모델링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는 그저 웃음이 나왔어요. 이 집이 몇 년을 버텨온 집인데 굳이 큰 돈 들여가며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겠나 싶었거든요. 진우한테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됐어. 뭐 그리 대단하게 고칠 것까지 있겠니? 내가 가끔 와서 못질 좀 해주고 여기저기 한 번씩만 손 봐주면 돼. 하지만 진우는 무슨 결심을 한 건지 표정이 전혀 풀리지 않고 오히려 더 굳어졌더군요. 내 손을 가볍게 잡고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저도 이제는 어머니가 오래오래 편하게 사실 수 있는 집을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괜히 방치했다가 큰일 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사실 이런 말을 듣고 나니 내 마음도 흔들리긴 했죠. 언제부턴가 집 여기저기 금이 가고 비바람 불면 안쪽까지 찬 바람이 들어오긴 했어요. 하지만 그동안 무탈하게 지내왔으니 뭐 큰일 나겠나 하고 넘기고 있던 차라 그런지 진우가 일부러 나를 안심시키려는 듯 단단히 계획을 세운 눈치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반대할 줄 알고 천천히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리모델링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요즘 철물점 운영하면서 모은 돈이 좀 있거든요. 차근차근 준비해왔으니 이번 기회에 이 집을 편안하게 바꿔드리고 싶어요. 나는 또 진우한테 고마운 마음이 들면서도 마음 한쪽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철물점 일이 얼마나 바쁜지 아는데
우리 진우는 그것도 모자라서 어머니 집까지 이렇게 신경 써준다니. 그래도 그 정도로 진우가 마음을 써주니 더 말리지 않고 그러마 하게 됐죠. 진우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일단 집 전체를 둘러보며 필요한 자재와 수리할 부분을 꼼꼼히 적고 철물점 친구들 중 인테리어 일을 하는 친구들에게도 손을 빌리며 하나둘씩 일을 추진해 나가더군요. 나중엔 인테리어 업체까지 섭외해 가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어요. 진우는 일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도 들러 이곳저곳을 점검하고 수리 작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집안에 공사가 시작되니 꽤 오랜 시간이 걸리더군요. 이따금 페인트 냄새도 나고 집에 먼지가 풀풀 날려도 진우는 늘 싱글벙글하면서도 진지하게 작업 과정을 지켜봤어요. 나는 뭐 이런 사치까지 하면서 살아야 하나 싶어 고맙기도 하면서 진우에게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커져갔죠. 한 번은 공사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 진우가 또 집에 들렀어요. 그날은 마침 주말이라 쉬는 날이라면서 일찍 들렀더군요. 집을 둘러보던 진우가 정말 마음에 쏙 드는 듯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방도 따뜻해졌을 거예요. 단열도 새로 해서 올겨울은 걱정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창문도 다 이중창으로 바꿔서 소음도 줄어들었고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고 말했죠. 이렇게까지 자식이 신경 써주니 부모 마음이 이리도 따뜻해질 수밖에 없지요. 집이 예전보다 훨씬 아늑해진 걸 보면서 우리 진우가 준 마음만큼은 여간 고마운 게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 우리 서연이가 오랜만에 고향 집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사실 딸아이가 찾아오겠다는 말에 반가운 마음이 먼저였죠. 지난번 통화에서는 어찌나 바쁘다며 짜증을 내던지 그 뒤로는 전화하기도 겁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좋은 마음으로 왔나 보다 하고 부엌 정리도 하고 집안도 깨끗이 청소해 놨죠. 드디어 서연이가 집에 들어서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부엌에서 서둘러 나가 반갑게 맞았어요. 서연아, 정말 오랜만이네. 어서 와라. 우리 딸이 드디어 좀 여유가 생긴 거니? 서연이는 문턱을 넘어들어서더니 인사를 하기도 전에 집안을 둘러보는 눈빛이 조금 달랐어요. 나는 오랜만에 본 딸이 반가워서 어서 들어오라고 손짓했지만 서연이의 시선은 집 구석구석을 한참 동안 훑더니 뜬금없이 물었어요. 엄마, 이거 집 새로 고쳤어요? 응. 진우가 이것저것 손봐야 한다고 해서 고치고 말았다. 요새 좀 많이 낡긴 했잖니. 그래서 그냥 웃으며 대답했어요. 내 마음속에는 우리 진우에 대한 고마움이 가득했죠. 얼마나 세심하게 챙겨주었는지 집안 구석구석이 다 말끔해졌고 나도 참 덕분에 요즘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서연이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얼굴이 약간 굳더군요. 그러더니 고개를 돌려 이 방 저 방을 살피더니 이상한 듯이 꼬치꼬치 묻기 시작했어요. 엄마, 도대체 이 집 수리하는데 얼마나 들었어요? 이 정도로 고치려면 꽤 들었을 텐데 돈은 어디서 났어요? 딸이 오랜만에 왔으면 얼굴이나 보고 따뜻한 말이라도 한마디 건네면 좋으련만 집에 들어서자마자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게 좀 황당하기도 하고 서운하더라고요. 딸이 나를 걱정해서 그러는 건가 싶다가도 뭐랄까 딱히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마치 돈을 어디다 썼는지 얼마나 썼는지 그 돈이 본인한테 돌아갈 걸
미리 빼앗긴 것처럼 말하는 게 기분이 묘했어요. 나는 조심스레 웃으며 대답했죠. 뭐, 진우가 수리비 전부 다 감당했다고 하더라. 내 돈 쓴 거 하나도 없으니까. 서연이, 내가 걱정할 필요 없다. 근데도 서연이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살짝 찌푸린 얼굴로 다시 물어보더군요. 그래도 정확히 얼마나 썼는지 알아야죠. 엄마 돈을 쓴 건 아니어도 진우가 그런 거 마음대로 결정할 게 아니잖아요. 속으로 기가 막히더라고요. 마음대로라니? 진우는 나를 편하게 해주고 싶어서 돈을 아끼지 않고 써가며 이렇게까지 신경 써준 건데, 딸의 입에선 그저 계산이나 따지고 왜 그런 결정을 했냐는 식으로 나오는 게 참 기가 막히고 서운했습니다. 그저 나를 편하게 해주겠다는 진우의 마음만으로도 고맙기 그지없었는데, 서연이한테는 이런 진심이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 화가 날 지경이었어요. 서연아, 너도 알다시피 엄마는 지금 진우 덕에 정말 편하게 잘 살고 있다. 우리 진우가 이 돈 쓰면서 엄마 편하라고 해준 거라니까 내가 그만 좀 물어보면 좋겠다. 그랬더니 서연이가 내 말을 흘려듣듯이 다시 반문하는 겁니다. 진우가 그 돈을 철물점에서 벌었다고 해도 결국 나중에 엄마 재산에서 더 받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무슨 꿍꿍이가 있을지 모르는데 좀 그렇지 않아요? 정말이지. 내가 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와서 이런 말을 한다 해도 속이 뒤집혔을 겁니다. 나는 그저 한숨만 푹 내쉬었어요. 진우가 고쳐준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나를 이렇게 서운하게 만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 마침 진우가 서연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얼굴이나 볼 겸 집에 들렀어요. 가게 일만 아니었으면 더 자주 찾아올 수도 있었을 텐데 두 아이가 이렇게 한자리에 있는 모습을 보니 나도 괜스레 들뜬 마음이더군요. 두 자식이 모처럼 만나니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겠거니 했는데 서연이가 집안을 둘러보더니 진우를 보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겁니다. 진우야, 이게 뭐야? 왜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렇게 집을 다 고쳐놨어? 서연이 말투에는 어딘지 모를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나는 오랜만에 두 자식이 마주하는 게 좋아서 내심 기쁜 마음이었는데 그 분위기를 단번에 깨트리는 말이었습니다. 진우는 서연이의 태도에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어이없다는 얼굴로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누나, 이게 왜 따질 일이야? 어머니를 위해서 편하게 해드리려고 내가 고친 거야. 내 철물점에서 번 내 돈으로 한 거니까 누나는 신경 쓸 필요 없어. 진우의 단호한 대답에 서연이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잠시 뭔가 할 말을 찾는 듯 하더니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래도 이 집은 엄마 재산이잖아. 나중에 상속받을 사람은 너 혼자만이 아닌데 가족이 같이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상속받을 때 너가 비율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진우가 눈살을 살짝 찌푸리며 한 걸음 더 다가섰어요. 한동안 참아왔던 속마음을 터트리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나, 상속 같은 소리 하지 마. 어머니가 혼자 계신 거 알면서도 언제 챙긴 적 있어? 서울에서 바쁘다고 고향에 얼굴 비친 게 대체 언제였는지 기억이나 해. 서연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자존심 강한 아이답게 쉽게 물러나지 않더군요. 다시 진우에게 맞받아쳤습니다. 내가 안 챙겼다고? 나도 내 일 하느라 바빴던 거야. 서울에서 식당 하나 유지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진우 너는 알긴 해? 뭐보다는 내가 찾아뵙진 못했지만 그래도 자식된 도리는 잊지 않았어. 오늘도 바쁜 시간 쪼개서 어머니 얼굴 보러 찾아왔잖아. 진우는 답답하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알고 싶지도 않다. 누나가 하는 일 고생인 거 알아. 근데 그거랑 어머니 챙기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누나는 고생만 하면 어머니 얼굴 볼 필요도 없어?
어쩌다 한번 온 거 가지고 생색내지 마. 서연이가 입을 꾹 다물고 잠시 할 말을 잃더니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우는 한숨을 내쉬며 한층 차분한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어머니한테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드리는 거야. 어머니가 혼자 계시니까 편안하게 사시라고 수리해드린 거야. 내 돈으로 한 거니까 누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마. 진우의 말을 들으면서 한편으론 미안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나를 편하게 해드리려고 했다는 진우의 진심에 괜스레 눈시울이 붉어지려는 걸 겨우 참았습니다. 서연이와 진우가 팽팽하게 맞서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오랜만에 만난 자식들이 이렇게 얼굴 붉히는 건 바라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서연이가 내게 상속 얘기를 꺼내며 이 집에 대한 결정을 자기와 상의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이 머리를 울렸어요.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리더군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결국 입을 열었어요. 서연아, 대체 상속을 왜 내가 정하니? 내 재산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내가 결정할 거야. 그러니 너는 신경 꺼. 순간 서연이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눈에 보였어요. 나도 서연이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그동안 참아왔던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던 거죠. 서연이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더군요. 그런데도 멈추지 않고 한마디 더 보탰습니다. 그리고 서연아, 내가 지금처럼 한다면 너한테 돌아가는 건 아무것도 없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둬. 나중에 내가 상속을 어떻게 받을지까지는 내 일이고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어. 내가 말을 마치자 서연이는 깜짝 놀라서 입을 다물고 할 말을 잃은 눈치였어요. 여태껏 내가 서연이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한 적이 없었으니 아마 그 말에 더 당황했겠죠. 나는 그냥 계속 서연이 눈을 똑바로 보며 기다렸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서 있던 서연이가 머뭇거리면서도 무슨 말이라도 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도저히 말이 나오지 않는지 결국 침묵으로 돌아갔어요. 나는 그런 서연이를 보며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실 몇 주 전에도 진우가 그러더군요. 서연이가 식당을 더 크게 확장할 계획이라며 자금도 모으고 준비 중이라고. 평소에 그토록 욕심이 많은 딸이니 이 집을 왜 자꾸 집착하나 했더니 이제 보니 본인의 필요 때문에 나중을 대비해서 그러고 있다는 게 다 드러난 거였죠. 그래서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진 않았지만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하며 따질 자격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서연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표정이 굳은 채로 자리에 서 있었어요. 서연이는 한동안 가만히 서 있다가 갑자기 멋쩍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생각해보니까 요즘 너무 바쁘게만 살았던 것 같아. 여유도 생겼으니 이번엔 며칠 묵고 갈까 해? 서연이가 이런 말을 꺼내는 게 사실 조금 의아했습니다. 워낙 바쁘다며 얼굴 보기가 힘들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며칠 머물겠다니 말이죠. 자주 볼 수 없는 딸이 집에 오래 머문다니 기쁜 마음이 들어야 할 텐데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어요. 조금 전까지 상속 문제로 따져 묻던 모습과는 너무 다르게 느껴졌거든요. 그날 저녁 서연이는 진우와 함께 식탁에 앉아 제법 상냥하게 식사를 준비해 주더군요. 엄마, 오늘 저녁은 제가 준비할게요. 진우도 오늘은 편히 쉬고 먹기만 해. 갑자기 친절한 말투로 나서는 딸을 보며 그저 고맙다고 했지만 어딘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서연이가 자리에 앉자마자
진우와 내 앞에 반찬을 가지런히 놓고 밥을 푸고 참 신경을 쓰며 이것저것 챙겼어요.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행동들이었기에 고맙다기보다 오히려 어색한 기분이 들었죠. 그런데 그런 기분이 든 건 나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진우도 한참 동안 서연이를 지켜보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죠. 누나, 갑자기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네. 서연이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살짝 웃더군요. 그동안 어머니한테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서 이번엔 좀 챙겨드리고 가려고. 그 말에 나는 조금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내가 한 말이 자꾸 서연이에게 미안하게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왠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 같지 않은 태도가 계속 신경이 쓰이더군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서연이는 새벽같이 일어나 집안 곳곳을 청소하고 온갖 구석구석을 걸레로 닦고 부엌 정리도 해가면서 나를 대신해 이것저것 일을 도맡아 했어요. 아침도 서연이가 준비해 주더군요. 상에 차려진 밥상을 보며 고맙다고는 했지만 마음 한편에선 여전히 뭔가가 걸렸습니다. 서연이가 정말로 나를 위해 이런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자꾸만 의심이 들었으니까요. 어쩌면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서연이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쉽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어요. 식사 후에 서연이가 설거지까지 도맡아 하길래 마침내 나도 말했죠. 서연아, 그만해라. 설거지는 그냥 두고 가. 평소처럼 편히 있다가 가도 돼. 그러자 서연이는 손을 흔들며 웃더군요. 아니야, 엄마. 내가 해야 마음이 편해. 어차피 며칠 묵기로 했으니 엄마가 불편하지 않게 내가 다 할게.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어쩐지 더 불편해졌어요. 어딘가 진심 같지 않은 모습, 내 눈치를 보며 일부러 신경 쓰는 모습이 더 이상하게 느껴졌던 거죠. 아무리 반가운 딸이라도 너무 티나게 잘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오히려 어색하고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평소에는 전화 한 통조차 받기 어려웠던 서연이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나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는 모습이 어딘가 못마땅했어요. 저번에 제가 상속 얘기를 꺼냈을 때부터 알랑방귀를 뀌듯 다정한 척하며 들러붙는 게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이니까 더 괘씸하더라고요. 내가 자금이 필요한 딸인 거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집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한 건 정말이지 괘씸한 일이었죠. 그래서 서연이가 무슨 일을 하든 조금씩 꼽을 주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서연이가 아침을 준비해 주겠다고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어차피 별로 기대도 되지 않아 일부러 잔소리를 늘어놓아 봤어요. 서연아, 진우는 늘 반찬이며 재료들을 깔끔하게 준비해놔서 내가 참 편하더라. 평소에 요리 좀 더 배워야 하는 거 아니냐? 식당 한다는 애가 이게 뭐니? 서연이는 순간 움찔하더니 무안해지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래도 웃는 얼굴로 괜찮다고 대답하는 걸 보고 참 속으로 웃음이 나더군요. 어차피 진심으로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닌 게 뻔히 보이니까 이렇게 조금 골탕을 먹어도 괜찮지 싶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서연이가 청소를 하고 있을 때 내가 일부러 더럽혀진 거실 카펫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죠. 아휴, 진우가 왔을 땐 여기 구석구석까지 빛이 나게 닦아놓더니 서연아, 너는 손에 힘 좀 줘야겠네. 이러다 가구에 먼지 더 쌓이겠다. 평소 같았으면 한마디라도 내뱉고 나갔을 텐데
이번엔 서연이가 아무 말 없이 먼지를 닦는 걸 보니 어쩐지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마음속에 쌓인 묵은 불편함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 얄밉기만 하던 서연이가 그래도 이리저리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솔직히 내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긴 했어요. 말도 다정하게 하고 식사며 청소며 챙기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니 부모 마음이 어쩔 수 없는 거죠. 누가 뭐래도 내 딸이긴 하니까요. 그런데 서연이가 돌아가기 전날 밤 나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갑자기 은근슬쩍 말을 꺼내더라고요.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살짝 눈치를 보며 이야기를 돌리더니 마침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번에 진우한테 말하긴 했는데 엄마도 혹시 들어서 알고 있어? 나 이번에 식당 확장하려고 준비 중인 거. 나는 서연이가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걸 알고도 모른 척 대답했어요. 처음 듣는 소리다. 서연아, 나는 진우한테서도 그런 말 못 들었다. 그러자 서연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내 눈치를 살피며 말을 이었어요. 사실 이번 확장 준비하는데 자금이 조금 필요해. 그래서 그런데 엄마, 혹시 조금만 빌려줄 수 있을까? 나 자리만 잘 잡으면 꼭 갚을게. 서연이의 말에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그동안은 다 자기 일이라고 하더니 이렇게 돌아와서 돈을 빌려달라니 마음 한구석이 다시 불편해졌죠. 그래도 며칠 동안 자기가 나름 노력하던 게 생각나면서 빌려줄까 말까 고민이 되더군요. 내심 서연이의 마음 씀씀이가 조금은 변했다고 생각했었으니 이걸 진심으로 받아줘야 할지 고민이 되었죠. 사실 빌려준다고 제게 크게 부담되는 액수는 아니어서 충분히 빌려줄 수는 있었는데 잠시 서연이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답했어요. 서연아, 내가 일단 고민 좀 해볼게. 나는 그 한마디만 던졌습니다. 쉬이 대답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서연이는 불안해하는 얼굴로 알겠다는 인사를 했고 그렇게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 서울로 올라갔어요. 며칠 뒤 문득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진우를 불러서 이 일을 말해봤어요. 진우는 내 얘기를 들으면서도 별다른 감정 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차분히 들었죠. 서연이한테 자금을 빌려줘도 될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된다고 솔직히 말했어요. 그러자 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부드러운 말투로 대답하더군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 마음 가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나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머니께서 원하신다면 도와주셔도 좋겠죠. 잠깐 멈추더니 진우는 나를 향해 웃으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저는 어머니만 행복하면 돼요. 그게 제가 제일 바라는 거예요. 진우의 그 말이 어쩌면 그렇게도 큰 위로가 되던지요. 진우가 참속 깊은 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그동안 나를 위해 보여준 진심들이 내 마음을 또 따뜻하게 해주더라고요. 진우의 말에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정말 많은 고민 끝에 결국 큰딸 서연이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했어요. 아무리 섭섭해도 내 자식인데 모른 척할 수는 없는 노릇이더군요. 하지만 내가 받은 서운함과 상처가 너무 컸던 터라 이번에는 서연이 말대로 그냥 내주지는 않겠다는 마음이 단단했습니다. 서연이에게 전화해서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고 말하니 처음에는 고맙다며 감격하더군요. 그런데 막상 만나서 조건을 말하자 서연이 표정이 싹 바뀌었어요. 차용증이며 공증까지
법적인 절차를 하나하나 다 갖춰야 한다고 말했거든요. 거기에 이자도 시중보다 높게 쳐서 빌려주겠다고 덧붙였죠. 서연이는 깜짝 놀라며 눈이 커졌어요. 엄마, 이자까지 받아야 해? 차용증이랑 공증이라니. 가족끼리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나 못 믿는 거야? 못 믿는 거냐고,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서연이가 그렇게 묻는데 억울함에 웃음이 나더군요. 늘 전화 한 통 없이 지내던 딸이 갑자기 찾아와서 자금이 필요하다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누가 누구를 못 믿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티는 내지 않고 차분히 대답했죠. 그래. 못 믿는다. 서연이, 내가 그동안 한 걸 보면 엄마가 이래도 할 말 없을 거다. 은행 대출도 더 이상 안 나온다면서. 화장실 급한 사람이 누군지 잘 생각해봐라 아니면 말고. 내가 그렇게 단호하게 나오니 서연이도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잠시 머뭇거리더니 결국 울상을 짓고는 차용증에 사인을 하고 공증까지 마쳤습니다. 그렇게 꼼꼼히 서류를 갖추고 나서야 돈을 빌려주니 서연이는 씁쓸한 표정으로 돈을 챙겨가더군요.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확실하게 빌려준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 이상한 일이더라고요. 돈을 빌려간 뒤로 서연이에게서 연락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그동안에는 돈 필요할 때만 찾아오던 서연이가 이제는 주말마다 안부 전화를 하고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연락을 해오는 거예요. 오랜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가 반갑기도 했고 연락을 자주 받으니 부모로서는 기쁜 마음이 들더군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 그게 그렇게 좋기만 한 것도 아니었어요. 돈이 오고 가니까 자식이 연락을 하게 된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씁쓸하고 허전했습니다. 진우는 돈이 있든 없든 바쁘든 바쁘지 않든 항상 곁에서 나를 챙기고 도와주고 마음을 써주는 아들이었는데 서연이는 이렇게 해야만 나를 찾는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허전해졌습니다. 돈이 있어야 자식이 찾아온다는 말이 참 뼈저리게 느껴졌죠. 그래도 이런 방식으로라도 연락이 오니 그게 또 기쁘기도 하고 부모 마음이란 게 이렇게 복잡하구나 싶더라고요. 딸 농사는 쪽박인데 아들 농사라도 대박이 나서 다행이다 생각하며 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별거 없는 제 이야기였어요. 저 말고도 돈 때문에 부모한테 잘하는 자식을 가진 분 계시다면 댓글로 한번 알려주세요. 보고 공감해보고 싶네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